자, 계속해서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틀린 것을 고르셔서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뒤쪽 봐야 되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것만 외우는 거죠. 그래서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25일 때 나왔던 주제. 나머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자,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해서 대놓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끄트머리 봐야 되죠. 배당금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뒤만 슬슬슬 보다 보면은 외웠던 몇 개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시행 관계를 외우는 게 아니라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4개, 3개 외우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자,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피배임 이런 거 있어야지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단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어떤 사안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행지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일정한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자, 만약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해서 자, 지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등기 안에서 만약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의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해제권 상대방이 행사할 수 없고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에 상당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주제가 될 테고 쉬운 거 가면 돼.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을 고려할 사항이다. 틀리게 구성을 해놨고요.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된다.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매수인이 제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보니까 대금 지급 등기 안 했으니까 너 안 하는 거 아니야? 대금 지급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먹어 줄 수는 없다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될 테고요.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받아들이게 되면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해서 이행 상환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라고 해서 피배임만 아니면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앞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저 모든 얘기는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요 3개 틀을 가지고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는 무조건 좋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자, 나머지 장점 2개 있죠.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소위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게 된다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유치권 잊어버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유치권 관련해서는 83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83페이지 봐서 보게 되면 소위 이제 목적물과 채권의 관련성이라고 해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에서 이 공사대금 채권 대신에 수리비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무방하지요. 해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이라고 하는 거
있어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게 되면 동시 이행하자 지금 비용 상환 청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이때 바로 자 지금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도 무방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또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치권 얘기를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치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채무의 변제가 있기 전까지 바로 지금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인도 거절권을 가리켜서 바로 유치권의 행사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자 유치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 소위 법원에서는 이행 상환 판결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요. 유치권 공통적인 요소가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물론 유치권 파트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요. 또 하나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줬을 때 이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는 맞지만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점유가 전제가 되지 않죠.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따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지체 이행 거절에도 상대방 해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 1번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병존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이건 유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독립적인 물권인 반면에 동시 이행 항변권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니은번 자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 될 테고 리을번 어렵지 않겠고요. 니은하고 리을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빠져야 되고 그래서 답은 몇 번? 지금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동시행의 항변권 병존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쉬운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가십시다. 그래서 자 25회 때 좀 특이했던 문제를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답은 5번 해서 지금 동시 이행 항변권 자 7년 동안 세 문제인가요? 이렇게 구성이 됐고 기본적인 맥락 자체는 피배임에 있어서는 어떻다?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한 강제 수용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해서 지금 이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이행기 전에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해제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 부담의 범위와 연계가 돼 있다.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이슈 매도인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서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갈 테고 만약에 매수인이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채무는 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할 것. 또는 이제 매수인의 이행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결국은 매수인 잘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매수인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른다. 바로 수용 같은 케이스가 될 테고 화재로 인해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이런 경우 매도인도 매수인도 한마디씩 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대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출제 포인트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부당 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해야 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소위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매매대금 지급하면서 그 수용 보상금 등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이 지금 수용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자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2번 을은 매수인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또는 보상금 자체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대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3번 묶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할 때는 이자 그 뭐죠? 화재 보험금 등이 이미 지급이 돼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위 인정이 되지 않는 데 비해서 대상 청구는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때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이건 갑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은 배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바로 갑은 받았던 계약금 돌려주면 되는 사안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 계약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계약금은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매도인의 쟁점이 될 테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매도인 계약금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이슈. 그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보면 항상 자 누구 다만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주로 출제 이슈를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 그다음 조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자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다.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먼저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는 어떻다?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계약금은 반환해야 된다. 자,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1번 질문요. 을은 자,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틀리게 구성을 했죠. 이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전보배상은 손해배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매매계약 해제는 매도인 잘못했을 때 해제하는 것이지 매도인 잘못이 아니면은 해제 문제는 아니다. 2번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상 청구권의 행사라고 하는 거. 3번 을은 자, 그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서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금 중도금 모두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을은 계약 체결성의 과실 이유로 실례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를 얘기고요. 5번째는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이게 이제 틀리게 구성.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수용 보상금을 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지 아무 생각 없이 입금했다고 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례 있겠죠. 수용됐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안. 근데 매매 대금은 1억이고 수용 보상은 9천만 원이다. 이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표시 자체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야. 자, 매수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입금을 해버린 거야. 자, 근데 수용 보상금은 9천밖에 되지 않아. 그거 아니란 얘기죠. 이때는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어떻다 행사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그 해제 같은 경우도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듯이 대상 청구권도 당연히 행사가 돼야 된다. 모르고 입금을 해버린 경우 그것이 대상 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텐데 자, 요건 이제 지금 답은 2번은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이런 것들 16년 동안 지문 1개 구성됩니다. 그래서 계속 느끼셔야 돼. 상전 듣지도 못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는 안 돼. 하면 오히려 말려. 그러면 시험 볼 때 모든 지문이 다 하나하나 눈에 밟히게 됩니다.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는 이 시험은 자, 합격이라고 하는 점수 정도만 가지고 보면
더럽게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뽑아내고 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못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 뒤지게 하니까 몸만 뒤지고 실력은 별로 늘지도 않고 시험지 볼 때마다 모든 지문이 새롭고 그래도 안 되는 거에서 가장 기본만 가지고 가실 거에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에 대해서 위험 부담 얘기 다시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매도인이 잘못하면 해제 문제가 발생하죠. 매수인은 해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잘못을 했거나, 자, 매수인의 이행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도인이 뭐라고 씨부리게 된다.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매도인은 자, 소유권 이전 후 면하게 되고 계약금 등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후발적 불능이 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아까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지금 매수인 잘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수인이 뭐라고 씨부리게 된다. 이게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되면 이것도 바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해제 문제하고 위험 부담 두 가지 문제로 해결해 볼 수가 있겠다. 자, 2번. 편무 계약에 있어서는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쌍무 계약일 때만 동시 이행 항변권 그리고 위험 부담의 법리가 문제가 되는데 시험 보실 때는 멘붕 오실 질문 편무 계약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3번 질문 당사자 일방의 대상 청구권 행사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잘 모를 얘기 대상 청구권은 뭐야? 내가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수용 보상금을 다오라고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미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4번 질문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지?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등은 어떻다? 반환을 해야 된다. 자,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오른편인데 자 실질적으로 쭉 보셨을 때 거의 유일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얘기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0회 때 좀 특이했던 문제 유형이야. 그동안 다 사례형으로 구성을 하다가 나름 쉽게 내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버리니까 더럽게 짜증나게 돼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근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4번 지문 하나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틀리든 맞든 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다? 답이 되게 된다. 그래서 쫄지 말고요. 1번 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2번 편무계약 이상한 말 나와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아는 거. 그냥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뭐였더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찍어 가게 되면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이 망할 놈 시험이라는 게 역시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뒤지게 그럼 뒤져버린다. 그래서 답은 4번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지문이 4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과 을이 을 소유 X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을하고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라고 해서 자 경우의 수를 다 다루고 있나요? 그래서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돌려줘야 된다. 2번 지문이요.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이 됐을 때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의 과실로 자 매수인의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을의 과실로, 을 매도인 잘못입니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문제로 갈 테고요. 자, 갑의 수령지체 중에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됐다. 그럼 누구 잘못으로 봐야 된다? 갑의 잘못으로 봐야 되니까 매도인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다음 몇 번? 5번 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니까. 그런데 아까 자 바로 앞에서 30회 때 문제 같은 경우 허를 찌르고 유치사라는 얘기를 냈던 거야.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기본 틀을 자 이게 기본 틀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서 많이 본 거 이 위주로 찍어야 된다라고 할 거. 이게 매도자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가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용어 때문에 더럽게 어렵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다.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다. 대금 지급할 테니까 다 등기 넘겨줄 테니까 제3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유형의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마주 보고 있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기라고 해서 보상관계 또는 뭐라고 한다? 기본관계라고 부르게 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래서 요청한 사람, 매도인을 가리켜서 요약자. 자, 지금에 승낙을 한 사람을 매수인을 가리켜서 낙약자. 용어 정리하셔야 돼. 요약자와 매도인과 낙약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보기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 해서 일단 주요 쟁점들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제3자의 권리라는 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이걸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같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어려웠던 주제인데요. 이 제3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민법에서 통정의 표시 파트에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되죠. 바로 선의 제3자 보호에 관련된 이 조항 은 관련해서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이제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했을 때 제3자는 취소나 해제 등을 할 수가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나 해제 등을 제3자는 할 수가 없다. 한편 자, 이 요약자와 낙약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제3자 등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만들어졌을 때 보기 관계에 근거하면 어떻다? 자,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틀린 표현. 자, 2번 질문.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 틀린 표현. 키워드 제3자는 어떻다? 해제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낙약자는 끄트머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 이행항변. 그래서 바로 지금 낙약자는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매도인 요약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제3자에게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바로 낙약자는 매수인입니다. 요약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어떻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보기에 근거해서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비슷한 것이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자 바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최고했을 때 본인이 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다시 갑시다. 기본 틀을 잡아내셔야 돼. 자,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를 복이 관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자는요, 취소, 해제 등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약자와 낙약자는 각각 바로 복이 관계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볼까요? 해서 자, 갑 요약자, 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자, 끝머리 갑은 자,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해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 요약자 중간 다 보지 말라고요. 요약자라고 하는 거, 낙약자라고 하는 사람 복이 관계 근거해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대가관계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복이 관계는 이제 보자. 그래서 1번 지문을 틀리게 옳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갑은 대가 관계 부존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서 보상 관계, 기본 관계였을 때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급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건 이제 묶어서 가자고 그래서 사연 가지 말고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제3자한테는 뭐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제3자한테는 절대 뭘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른편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병은 을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병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없고 병은 당연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자, 그래서 지금 갑이 있고, 자,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권리가 발생이 됐다. 근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병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원인 제공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됐다. 그럼 뭐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선의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해서 선의 제3자의 범주에 병은 속하지 아니한다. 30회 때 어렵게 구성됐던 얘기. 그동안 거의 안 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서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냐면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 문제와 같이 또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거 다시 한번 가서 체크를 해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까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58페이지 가서 요약집 5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관련해서 첫 번째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 근데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이슈,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요거 증여 유효, 매매 무효라고 하는 거, 증여 유효, 매매 무효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제3자의 범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쟁점을 갖고 자, 30회 때 구성이 됐으니까 31회 때 낸다라면 아마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 가지고 또 쟁점을 삼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셨고, 자,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병은 을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약자, 낙약자,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이미 답이 됐던 것, 제3자의 권리 확정되게 되면 제3자의 권리 소멸시키지 못한다. 근데 이제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제3자의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고요. 한편 제3자는 취소권, 해제권 등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제3자에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대신 제3자는 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이슈는 바로 요약자나 낙약자 보기 관계에 대응해서 어떻다? 바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된다 해서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안이고요. 넘어가서 검토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개념. 그래서 자, 가볼까요? 병은 끄트머리 가야 돼. 해제할 수 없다. 맞죠? 병은 해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자, 적법하게 취소가 됐을 때 병의 급부 청구는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체계가 잡혀야지. 그래서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소급해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발생했던 병의 급부 청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소멸되는 거하고 두 사람이서 병의 권리, 예를 들어서 갑이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자,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1억을 병한테 지급해라 라고 했던 사안에서 야야 내가 등기를 넘겨주는데 걔한테 내가 내고 해서 지금 돈 갚았거든 얘한테 돈 주지 마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8천으로 하자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계약 자체가 나가리가 돼서 자, 병의 급부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다. 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걸 틀리게 뽑아냈죠. 자, 바로 보상관계, 기본관계 근거에서는 어떻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또는 얘가 대금 지급을 안 하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채무 이행 거절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건 그래 좀 문장으로 풀었으니까. 근데 제일 더러운 게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런 표현 또 대가관계, 원인관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여기에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할 것.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지문이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아까 설명드린 주제. 자, 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여튼 병한테는 뭐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1등한 경우에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병한테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병은 가만히 있어서 얘들이 둘이서 작당을 해서 너한테 돈을 줄게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돈 줘놓고 반환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좀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 이슈 살펴드리도록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수익자 해제권 등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취소권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제권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원상 회복 청구권. 이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수익자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용어가 미리 세팅돼 용어만 세팅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낙약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볼까요? 낙약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당연히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제가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답은 3번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기 관계 근거하면 어떻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4번 자 병전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뭐라고 쓰는 거야? 자, 뭐 해서 3번, 4번, 5번 웃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 신경을 쓰지 말라고 어차피 봐봤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민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단순해요. 이게 워낙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답은 딱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상한 판례들을 가지고 계속 흔들어 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할 때 보통 학원가에서 판례 특강 뭐 이런 것들 다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없어. 자, 그런 것들은 어설픈 지식을 더 늘리는 거고 오히려 독이 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제 판례 지문인데 이걸 뭐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린다 한들 이게 머릿속에 남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실 거. 본인의 분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 합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정확히 판단했다는 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걸 내가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고. 하여튼 간에 요는 이상한 판례 쫓아가지 마시라고, 쫄지 말라고. 공부 못하는 것들의 기본 속성 이런 거 뒤지기 연구합니다. 막 판례 인터넷 찾아보고 그리고 막 해설서런 거 쳐 있고 나서 뭐는 아는 아야 돌아서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해서 지금 몇 개 되는 거면 계속 지겹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가서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 매수인한테 그래 내가 그 돈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2번 낙약자 대항할 수 없다. 낙약자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기본 보기 관계 근거에서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솔직히 이게 이제 외웠으니까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지. 이 개새끼 소새끼들이 뭐라고 시부리는지 낙약자도 마음에 안 들고 기본관계 그 용어를 하나만 쓰던가 또 어쨌든 보상관계라는 용어를 썼다가 개판이야 개판 이런 게 답을 외워버리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고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보기 관계이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키워드 요약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키워드 요약자 해제할 수 있다. 요약자 취소할 수 있다. 낙약자 해제할 수 있다. 낙약자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는 취소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주어 수로 찾아보셔야 돼.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를 정확히 캐치하셔야 돼. 수익자 계약 해제할 수 없으니까 원상 회복 청구도 당연히 없다라고 하는 거. 수익자 제3자는 취소권 해제권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끄트머리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중간을 보면 안 돼. 제한 능력이니 뭐 이런 얘기 현혹되면 안 돼. 사기 강박 차고 막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면 막 가슴이 점이 온다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아까 뭐였었지? 바로 2번이었나요? 용어 제일 어려웠던 주제 가지고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25회 때 나왔던 문제, 매도인 갑하고요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서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갑과 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1번 을은 대항할 수 있다. 가볼까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자, 1번 틀리게 뽑아냈죠. 갑과 병의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무이행을 거절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다시 갑이나 을은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는 뭐야? 보기 갑과 을의 관계.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 을이 대금 지급을 안 하니까 등기 이전을 안 하겠다라든가,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등기가 안 넘어왔으니까 대금 지급을 못 하겠다라거나, 이걸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면 뭐 대강 감을 잡는 거고, 이 표현 자체가 갑의 병에 대한 관계,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소위 원인 관계라는 개념인데, 여기 얘가 예를 들어서 대금을 원래 얘한테 갑이 병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갑이 병한테 돈 갚았으니까 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까?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다시요. 원래 스토리가 갑이
자, 요약자가 지금 수익자 병한테 1억을 갚을 돈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독촉을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의리 대금을 누구한테 병에게 지급을 해라 라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가 되게 된다. 근데 중간에 내용을 들으니까 갑이 돈을 갚았대. 그럼 나는 병한테 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건 나중에 돈 갚고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다시 찾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오지랖 넓게 야 돈 받았다며 나 돈 못 줘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복이 관계일 때면 어떻다? 이때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번 틀렸고요. 병이 수익의 의사에 표시한 후 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거 빼버리고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석하지 마요.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해서 병이 어떻다? 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4번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여부에 확답을 채우고 있으나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서 하여튼 병한테 뭐 달라고 손모가지 내밀게 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런다고 그랬어. 병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에게 뭘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퉁쳐서 가셔야 돼. 이게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지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을 했다.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병이 자 끄트머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오른편 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당연히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어렵지 않을 테고요. 3번 병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병은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에 볼 것도 없이 병은 해제 취소권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을은 병에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게 되면은 을은 자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보기,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아까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보시고 함식 끊었다가 매매 이어서 살펴봅니다.